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환한 미소와 함께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이들의 일정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평창 외교 전망까지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원연구위원, 그리고 장철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 분께 총평이자 촌평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스테디움과 가장 가까운 KTX역이죠. 진구역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면면이 또 보일 텐데요. 지금 이제 일반 승객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승객들이 먼저 이제 하차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 분께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입국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들의 태도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냥 뭐 첫 인상을 우리가 얘기를 드리면은 상당히 물론 여유로운 어떤 네.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상한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상당히 핵무력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 소위 군사적 강성대국이다 네. 하는 어떤 자부심을 또 애써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대표단을 봤을 때도 이전의 대표단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여유롭다 하는 것은 좀 더 자신감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사실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그리고 또 김여정 소위 이제 당 중앙위 부부장 제1부부장이라고 하죠. 하는데 같이 이제 오는 데 있어서 역시 김여정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자리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실제 국가 수반입니다. 네. 국가 수반인 같으면은 우리 보통 국가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그런 직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에 있어서도 김영남은 소위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직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경우는 정치국의 후보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직위 자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김여정한테 자리를 먼저 양보를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애서 또 김여정 자체는 그 자리를 양보하는 자체를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보통 국가에 있어서 직위 중심인 그런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여쭈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차두현 박사께는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이제 나이로 따지면 김여정이 거의 손녀뻘, 그렇죠. 증손녀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손녀뻘 정도 되는데 먼저 앉아라. 서로 먼저 앉아라 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참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국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도 일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로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분위기는 여유로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김영남도 이 김씨 일가의 친척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고종 사촌 여동생이 김영남의 부인이에요. 김영남 상임위장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백두혈통과 비백두혈통의 신분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과거에 이제 왕조 시대 때 유럽의 왕가나 이런 데서는 전쟁 중에 군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왕자나 이런 쪽은 계급에 관계없이 또 예우를 받았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났고, 저는 조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열망도 좋고, 이걸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북한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높은 관심도 있고 환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이 관심을 잘못된 사인으로 잘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촉조하구나. 그럼 원래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이걸 이용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거 정영태 박사, 우리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성대국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사실 오늘 두 가지
제재하고 미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게 하나가 북한 국적기가 이제 왔고요. 두 번째는 대표단 중에 유엔 제재에 이제 포함된 인물들이 어차피 양해를 받기로 한 거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통일부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바쁘게 여기저기 양해를 구하고 그 4번씩이나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보면.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굉장히 비핵화를 통한 열망이라든가 굉장한 호의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아, 우리가 당연히 이걸 받을 수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칼자루를 쥐고 있구나. 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무슨 항해 임시정부 그 인사들이나 이분들이 귀국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비춰주는 거 이외에 계속 이렇게 언론의 커버리지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만큼 저분들이 한반도 평화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하고 이런데 민주화나 이런데 기여를 한 분들이냐. 사실 제가 이게 내일 개막식이고 저분들도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우려 섞인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도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장철훈 교수께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앞서서 뭐 정영태 소장님이나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국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 드리면 입국장 분위기만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차분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착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의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고 또 접견실에 갔을 때도 우리 쪽 대표단하고 상호 환담하는 수준이나 내용들 같은 것들이 무슨 예민한 얘기나 민감한 얘기보다는 날씨 얘기와 올림픽 얘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뎌서 상당히 차분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고 여유롭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일성의 직계 가족인 이른바 백두혈통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제 6.25 전쟁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 위원장이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킨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 이 자기들 체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와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통해서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초점을 두다고 보니까 사실상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 중요성, 좀 진정성, 사실 미국과 얘기할 때는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남북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진정성을 사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 분신이라고 할 정도의 여동생을 사실 보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 김영남. 사실 김영남 자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수반이 왔다는 뜻이죠. 국가수반도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급이다. 이렇게 판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직책 자체는 최고위급이지만 그러나 권력의 어떤 입장에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여정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뭐 나름대로 조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좋겠네. 앞으로 남북한은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겠네. 이런 식의 또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핵무력을 완성해서 군사적 대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 핵무력을 가지고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것을 자기들이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막아줄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하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하고 이 개념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물론 뭐 일반적일 때는 같이 쓰지만 네. 그러나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북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은 예. 전쟁이 없는 상태, 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예.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북한의 평화 개념은 뭐냐? 외세 개입이 없는 상태, 예. 제국주의가 없는 상태. 소위 한반도에서는 미제국주의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끼리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외세를 배격한 상태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자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은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가 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재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스스로가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예. 아마도 자기들이 기도했던 나름대로 이 그 관계 개선, 주도권을 잡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꿈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금 이쪽 화면에 북한 대표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는데 진구역에 도착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보이는 면면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라고 해야 되는 부분, 네, 김여정은 아직 보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이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다양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번 방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 오늘 오후로 되돌려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영접을 했고 나와서 이제 북한 대표단을 마주했는데 의전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이 이제 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격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지금 그거부터가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이 돼 있는 게요. 예. 네. 마치 지금 김여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관이 나가고 예. 보위관료가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김영남 위원장을 지금 맞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국가수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의장에 대해서. 예. 헌법상 보장된 지위는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직위예요. 네. 모호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이 말은 조금 너무 시쳇말이지만 얼굴 마담이냐 아니면은 예. 실제로 수반이냐는 좀 모호한데 예. 의전상으로는 분명히 국가의 상대방의 최고 대표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럼 당연히 장관이 가서 영접하는 거는 예, 그게 영접하는 맞는 거고 것이고.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김여정이 따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볼 때는 뭐 이중적으로 북한을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백두열통 오니까 지금 장관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예. 네. 상대방에서 최고 대표가 오는데 예. 장관이 영접 나가는 게 예.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만약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급이 오게 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외교 관리상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특별히 문제를 걸 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예.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김여정 제1부부장 예. 동행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최대의 호의를 발휘한 거죠. 예. 네. 근데 두 가지의 어떤 이건 꼭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국가의 이 의도를 예. 상대방의 체제 의도를 100% 선의대로만 이해를 해준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예.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 몇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에서 또 속으로 숨은 이제 그걸 보는 게 예. 네. 생각보다는 김여정을 보냈다라고 해서 예. 뭐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예. 노동당의 선동 제1부부장이에요. 예. 네. 북한 체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 평창 올림픽에서 정인태 박사님 말씀하신 북한 의미대로의 평화 다시 말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받아들이는 평화 자체를 처음에 시작하는 단초로서의 평창 올림픽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최고 진두 지휘하는 부서가 노동당 선동부란 말이에요. 네. 선동부 부장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이미지가 예. 자 평화의 이미지로 내가 온다. 평화의 이미지로 김정은의 동생인 내가 예. 온다. 누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는 거냐? 예. 북한이 아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답은 나오겠죠? 두 네. 번째는 예. 이게 일종의 이 언론에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나라 여론부터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여론의 관심을 끄는데 다만 전후 관계의 순서를 보면은요. 예. 이 누가 평창 올림픽에 이제 오느냐에서 미국 쪽을 보면은 펜스 대통령도 오지만 예. 폐막식 때 예. 이바나 트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상임 고문 자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에요. 예. 이게 먼저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 쪽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기 미국보다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예. 깜짝 카드가 뭐가 있을까? 거기서 생각난 게 처음에는 현송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생각보다는 선발 때 와서 보니까 예. 그 북한에서 현송월이지 국내에서 그렇게 관심이 안 높단 말이에요. 언론은 네. 열심히 보도했지만 예. 예. 그러면 현송월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지니는 이방카 맞불이 누가 있을까? 예. 김여정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장군 멍군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펜스 부통령 카드를 꺼내니까 김영남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카 트럼프 얘기가 나오니까 김여정 얘기가 나오고,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 자체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북미의 어떤 선전장처럼 느껴져 버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묻어 있는 거죠. 상징전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이제 그 틈에서 우리가 일종의 중재 외교라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대로 이벤트를 잘 치러야 된다. 결국에 이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 뭐 안보에 대한 부분을 펜스 부통령이 일찍이 강조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금 행동이라든지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평화로운 올림픽 분위기가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 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잘 치르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 일 같고요. 네. 지금 뭐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모든 네. 언론들은 북한 대표단의 일거수일투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 그보다 중요한 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는 예. 그리고 그게 잘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평창 올림픽이 선전이 잘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르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예.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가 점점 이 냉각 기류가 좀 이렇게 그 녹아내리는 예. 그런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뭐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예. 그 북미 대화까지 이어가려면 아직까지는 뭐 조금 시기가 매우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한 단계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평창 올림픽에서 충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상징전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예. 자기 사무실에서 가장 웃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죠. 아. 사실은 이제 그 갑자기 이방카 트럼프 온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김여정 이제 오늘 왔고 네. 이게 IOC의 위상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의 전반적인 이 선전 효과를 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올림픽을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 이벤트와 결부돼서 이렇게까지 일종의 홍보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올림픽이 그 동계 하계 포함해서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거기에 대해서 IOC가 예, 예. 이렇게 은근히 정치적 이벤트를 갖다 붙인 적도 별로 없어요. 아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예. 차두현 박사께서 네네. 미국을 의식한 거다 하는 건 정확한 판단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소위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예.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그런 그 움직임 이런 도발 같은 것 네. 이래 했을 때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가지고 예.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항상 대미 핵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예. 미국과 직접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진두지휘해서 예. 네. 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미국과 그 북한을 1대1 구조로 예. 이 경쟁 구도로 사실 만듭니다. 거기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은 네. 사실 이방카 그다음에 저 부통령이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부통령 정도 되면은 뭐 이쪽 그 표현에서 오히려 그보다 한 급 사실 높은 예. 그런 그 김영남 예. 위원장을 사실 보내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이방카 소위 그 이제
그것을 또 대체하는 예. 형태로 김여정을 사실 보내서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가 네. 이런 의미는 더 큰 오히려 김여정을 보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그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네네. 대미와 뭔가 이게 경쟁하는 구도에서 자기들이 좀 더 우세한 예. 이 모습을 연출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세 분의 말씀을 포함하면 북한과 미국의 마치 대결 구도 내지는 경쟁 구도로 비춰지는 메시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봤고요. 물론 이제 큰 그림, 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봤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이제 김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북한이 이 제재를 해제시키는 효과를 자신들이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북 관련된 제재들을 뭐 유엔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뭐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점들을 노렸다는 판단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예. 그 노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포함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예. 네. 그런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잣대로 삼지 않았나. 그러기에 시간을 너무 조금 준 거 아니었습니까? 너무 긴박하게 그것도- 통보했다든지. 그것도 능력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거를 예, 풀어가는 예. 능력도 한국 정부의 예, 능력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충분히 소화하고 풀어낼 수 있다면 네. 향후에 이제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그걸 이어받아서 예.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를 통해서 예. 구구절까지는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호소문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북한의 의도는 남북 관계를 확 열어가려는 여러 가지 행사나 예. 공동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오이사 제재나 오이사 조치나 예. 아니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조금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예. 한국 정부하고는 어차피 남북 공동행사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일정하게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험해보는 예. 그런 장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일단 평창 올림픽이라는 예외적인 예. 경우라고 하면서 예. 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은 예. 어느 정도 들어주는 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진정한 남북교류 협력이 다시 시작될 때 네. 그때는 우리 정부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올림픽 예. 특수로 인한 예외 조치라고 아마 이제 이 대답을 차두현 박사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올림픽 특수라는 예외 조치를 인정하더라도 이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뭐 적지 않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어차피 했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예. 하나는 북한이 이 김에 한번 이것도 해볼까 하는 처음의 단초는 예외를 인정할 때요. 우리 쪽 이니셔티브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 경우가 갈마로 갈 때예요. 첫 번째 예외입니다. 네. 이제가. 우리가 갈마로 비행장으로 날아갔을 비행장으로 때. 가는 건 우리 제의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공략을 해보자는데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 평창 기간 동안만 일단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는 분명히 붙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 국제적인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제재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국가들이 우리 친선 행사야. 예.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수교 기념이야. 예. 이걸 붙일 때 유엔에 대해서 네. 유엔이 왜 그거 이행 안 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선례가 너는 왜 평창 때는 예. 예. 한국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우리는 안 우리는 해주고. 이거 안 예. 된다 그러는 거냐 친선으로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김여정이 게이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예, 조금 전 진부역의 모습입니다. 진부역 게이트죠. 일찍이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나왔고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이후에 김여정이 경호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네요. 역시 뭐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검정색 코트를 입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모습입니다. 뭐 재미있는 게요. 예, 아까 말씀하십시오.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 통과할 때하고 지금하고 경호 인력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많네요, 글쎄요. 누가 더 많죠? 거의 지금 김여정 부부장님. 국절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확실히 저게 백두혈통의 위용이에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네,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나눴던 김영남 위원장이 인천공항 의전시에서 자리를 먼저 안내할 정도로의 백두혈통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경호수에서 확실히 다르니까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차도현 박사께서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예. 사실 현송월이 왔을 때 예. KTX를 돌아올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일반 그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예. 그야말로 전용 열차처럼 활용했는데 비해서 네. 이번에는 사실은 그 김여정이라든가 예. 소위 국가 최고 수반 이 예. 같이 그 왔음에도 김영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같이 예, 글쎄 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간 측면에서는 이런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이 점에 있어서 처음에 현송우리가 왔을 때 혼자 그야말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예. 네. 그 일반 저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예. 자기 독자적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꽤 있었는 것 같아요. 아.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번에 좀 의식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동시에 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좀 놀란 측면도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예. 마찬가지로 사실은 강릉까지 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3시간 걸리고 예. 우리 차로 가도 말이죠. 최소한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3시간 이상 그렇습니다. 걸리는데 이번엔 아마 1시간 50분, 약 2시간 좀 못 미칠 거예요. 예. 그걸 바로 이제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현장 중계 이래 하면서도 예. 여기 앉아서 하실 정도로 이게 사실 짧아졌다고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걸 본다면은 저 사람들도 상당히 그 놀란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이런 외교적 의미, 남북한 관계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 아마도 한번 갔다 직접 너가 가서 예. 남한을 좀 보고 오라. 예. 그렇기 때문에 가감 없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뭘 좀 얘기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와서 예. 봉급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에 이 김여정의 어떤 그 방남에 있어서 예. 좀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 네.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 KTX를 타거나 또 일반 승객들과 같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니까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을 느낄 수는 있겠네요, 김여정이. 그래서 저기에도 하나 더 보면은 예, 네. 전용기 이름이 예. 6.15 공동선언 상징 PRK 6.15 편입니다. 어. 우리가 저런 것만 하나만 봐도 예. 이번에 북한의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평화적인 그 외교 공세라든가 예. 아니면 이 움직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모든 활동은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예. 바로 6.15 공동선언과 같이 예. 사실은 북한에는 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우리끼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철학도 우리끼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예. 이 우리끼리 철학이라는 말씀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끼리란 뭡니까? 그 남북한 아닙니까? 네. 우리 한민족. 그런데 왜 굳이 우리끼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바로 미국을 배제한 상태, 외세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네. 직접적 힘을 합쳐서 예.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예. 하고 하는 것을 전 모든 이번의 활동 속에서 녹아 있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녹아 있다.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악단 지주악단 예. 네. 이걸 뭘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 게 바로 제2의 6.15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예.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6.15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 북한이 생각하는 좀 동상이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이라면은 6.15 때 남북한의 6.15 사실 정상 이후에 예. 사실상 남북한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죠. 네. 예.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저도 그 덕분에 수차례
사실 그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우리가 우리 저 통일 방안에 있어서 3단계 통일 방안과 교류 협력이 우선적으로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되면은 연합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통일 단계로 간다. 이거가 마찬가지로 교류 협력 그런 차 많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건데 예. 북한의 경우는 6.15 공동선에서 그것보다 네. 우선적으로 뭐냐 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들어갔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끼리 정신. 이걸 다시 표현하면 반외세 정신이에요. 네. 자, 이런 형태로 만약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은 예.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것을 잘 또 가미하면서 네. 또 고려하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그 김정은 전용기에 쓰이는 그 PRK 6.15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지금 북한이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측 짐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봤을 때 저게 그 샴메 1호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 과거에 인류신형 이거는 엔진이 그 꼬리날개 쪽에 달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구매한 안토노프 같은 경우 김정은만 지금 타고 다닌다라는 거는 이 엔진이 양 날개 밑에 달렸습니다. 예. 안토노프형은. 예. 그다음에 안토노프형이 기수가 좀 더 뾰족해요. 예. 인류신 같은 경우에는 좀 둥글죠. 예. 이번에는 이제 그 2014년에 타고 온 거였는데 2014년에는 PRK 6.15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정말 북한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6.15여 다시 한번 예. 이걸 의미하는 건지 북한은 사실요. 그 민간 자산이란 게 있지가 않아요. 큰 대형 선박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요. 예. 모두 중앙에 등록이 된 자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자산 관리 번호가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건지는 지금 사실 어떡하다가 아무도 몰라요. 615가 됐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뭐 취재 기회가 있을 때 언론들이 예. 네.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전용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고려항공도 언급이 됐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도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뭐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인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고령이기 때문에 이 전용기를 택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우리도 전세기 이용하잖아요. 네. 예. 공군 1호기 이용하기 전에는. 근데 그러면 전세기는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출발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 제가 아까 새 비행기 얘기했는데 그 안토노프 있잖아요. 그 고려항공도 쓰거든요. 그거 전용기로 쓰면 끝나요. 그게 훨씬 더 또 쾌적할 수 있어요. 좌석 네. 넓히고 그러면. 고령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얘기는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선의로 받아들이면 예. 자, 이 국가에서 국가 대표님을 보내고 내 동생도 보내면서 예. 비행기도 내가 타는 거 직접 내줄 정도로 네. 남북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도 될 거고요. 네. 제가 저거에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제가 좀 격하게는 말장난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고려항공의 취향 중지를 내린 건 고려항공이 무슨 규칙을 위반해서가 아니에요. 네. 제재 그 북한 국적기는 취향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참매 1호가 러시아에서 빌려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제재 정신으로 놓고 보면 저것도 예외로 지금 하나가 간주가 되는 거지. 예. 일부러 전용기로 왔기 때문에 제재가 예외가 되는 게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 같고요. 예. 또 궁금한 게 예. 북한이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자꾸 그 설명을 하냐고요. 뭐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니까요. 이제 네. 여러 가지 북한의 해석들, 의도를 네. 해석들을 저희가 좀 풀어내기 위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너무 또 아니 이제 이 역시도 예, 예. 우리가 또 그 미국과의 관계를 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미국 펜스 부통령도 결국은 전용기 형태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용기 수준을 넘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직접적인 그런 전용기 자체를 보낸다고 함으로써 항상 그 비교에 있어서 네. 나름대로 좀 우위에서 예,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는 측면도 예. 상당히 강하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시체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지금 지속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과의 1대1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상당히 그 갑자기
후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권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수령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방법은 사실 남북한에 이게 문제를 걸어가지고 기재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별로 크질 못하죠. 사실 이게 최고 영도자니까 네. 국가 수반을 넘어가지고 수령은 최고 영도자라는 정도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최강대국인 이것하고 견주는 네. 그런 지도자다. 또 그런 국가다. 하는 것을 자꾸 이 부각시키는 것이 특히 김정은 집권 들어와 가지고 특색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하나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앞서가고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것도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여정 제1부부장 얘기를 마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는가, 친서를 들고 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CNN이죠. 외국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언론이 이제 CNN인데 CNN의 보도를 보면 내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이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신빙성 있는 보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일 오찬에서 어떠한 말들을, 언사들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사가 됐든 아니면 전문가가 됐든 다양한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보냈다는 점에서는 뭐 그게 실제로 편지, 레터 형식의 친서가 됐든 아니면 구두 친서가 됐든 인사말 정도가 됐든 어떤 메시지든 올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그런 이 제안이 뭐 나와서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정부에서 그거를 뭐 받을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초 신년사에 이어서 했던 그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보면 9월 9일까지는 계속 6.15, 8.15, 14 이런 기념일들을 이어가면서 자기네 9월 9일이 이제 건국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 수립 70주년이 돼서 그때까지 다양한 공동 행사들을 개최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구절 행사 때 우리 쪽 고위 대표단을 초청한다거나 북한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졌으니 아마도 우리 쪽도 의지가 있고 북쪽도 의지가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양측이 서로 교류협력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9월 구구절 행사에 우리 고위급 대표단을 이렇게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만한 분위기는 충분히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감지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그 정부 수립 건국 70주년이 되는 8.15가 먼저 있기 때문에 8.15에 북쪽 고위급 대표단을 먼저 초청해 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응해서 8.15 행사 역시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북쪽과 같이 해서 광복절 행사가 특히 성대하게 열릴 수 있다면 우리 쪽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에 가는 방안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격적인 어떤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커다란 제안이 아니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데요. 소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까요? 뭐 물론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CNN이 이런 보도를 한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이제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나온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그 정상회담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 얘기하는 것은 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김여정 경우에 이제 최고 영도자 북한에서 표현한 대로 그 유일하게 있는 그 여동생 그것을 보냈고
그다음 국가 수반까지 보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다음 수순은 우리 정상한테 서로 이제 정상과 정상 간의 대화를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외신은 조금 자기식으로 좀 서구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노련한 정도로 사실 크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그 지도자로서의 그 노력 참 면모를 과신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실 그 청년 이미지에서 좀 어른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이설주 소위 그 부인을 대동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구태여 또 그 담배 피우는 모습 그노 간부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1호 사진에 일부러 그 부각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좀 성숙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이런 그 모자 같은 것부터 그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은 그런 모자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지팡이 이게 저 모자 쓰고 여러 가지 저 외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노숙한 이미지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왔다 빨리 급조된 어떤 그런 그 리더로서의 아마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사실은 김정일처럼 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후계자로서 당 중앙에 들어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조직을 권력을 잘 장악을 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이어가고 이런 어떤 노련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뭔가 이 정상회담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북한이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런 진정한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는 그런 진서가 될 수가 있겠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두 분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뭐 굳이 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만약에 적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8.15 광복절 행사에 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다.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첫 걸음이 된다면 소장님은 어떤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북한이 말이죠. 그 이미 2016년에 소위 그 재정당 모든 정당 남북한에 그리고 또 모든 급의 그 인물들 뭐 모든 단체 그리고 또 국내외에 있는 이런 그 우리 민족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하는 대회의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조직위를 이미 준비위원회를 2016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을 했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러한 그 형태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게 그 활동을 좀 이래 본격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지금 다음 단계로는 그런 대회의 남북한에 재정당 대내외에 있는 여러 조직 인물들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규합하는 그런 그 행사 이런 것을 벌이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6월 달에 가면은 6.15 공동선언 남북한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공동 행사를 하자. 그럼 공동 행사 자체가 지난번에는 여러 번 어디서 했냐면은 금강산에서 했습니다. 그래 또 평양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터인데 이번 경우는 6.15 공동선언 그 공동 행사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금강산에서 하자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 뭔가 이 새로운 어떤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좀 우선시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남북한의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 협력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이사 조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실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걸리겠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서서히 풀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 평화운동. 소위 우리 민족끼리 하는 이 평화운동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켜 놓고 이 여론을 중심으로 이제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 문을 열겠다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는 장면 또 그리고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셉션장에 도착을 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대표단에 맞이하는 오늘 리셉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예측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성격의 행사로 남북이 이번 올림픽 이후에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지금 예측을 해봤는데 반대로 문 대통령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어떤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건지 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1, 2차 정상회담이 다 평양에서 치러졌고 네. 우리 대통령들이 우리 정상들이 이제 방북해서 치러졌던 거고 네.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1차 2000년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네. 서울 답방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는 우리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도 오고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왔기 때문에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아. 이 정도는 아마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 문제는 아까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네. 그 미처 못 드린 부분이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오늘 약속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미 관계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 한중 관계,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만 상호 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예.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상당 부분 올라서야 하고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함으로써 네. 그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혹은 더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예.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은 빨리 열릴 수는 있을 텐데요. 예.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장 뭐 그런 것들을 제의하고 네. 받아들이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열릴 수 있고 예.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 정상회담 문제는 예. 북한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한다기보다는 네. 우리 쪽에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 남북한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회의가 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 하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예. 그런 그 정상회담 그 가능성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것을 던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무적인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 하시라도 예. 이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각종 회담이 예.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네. 그래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어떤 진정한 의지라든가 예. 특히 이 정부의 의지라든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는데 예. 사실상 이 정상 간의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예. 그런 정도의 그 원론적인 정도의 네.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 이것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예. 지금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이 정상회담은 북한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공짜로 던지는 카드가 아니죠. 네. 예.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뭔가 분명하게 있다라든가 네. 이것 아닌다면은 항상 여기에는 자기들이 이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보상이라든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인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했을 때 불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이 있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말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나 예.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 하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대북 제재 상황이다. 예. 이것이 이제 고려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밝게 인사를 나눈 모습, 평창 리셉션장에서 조우하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니까 조금 판이 커진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셔서 뒤에 여쭤보자면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치러야 된다. 그 어떤 가격이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줘야 남북 정상회담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무엇을 내어줘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이 예. 실제로 이루어지고 치러지기 전까지는 네.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뭐 정용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재개 오이사 조치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당장 어떻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북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만약에 경제적인 협력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무엇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사전에 미리 대가가 어느 정도 조율돼서 그거에 대해서 양쪽이 우리는 줄 테니까 북쪽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양쪽이 다 오케이를 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양쪽 정상 간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제를 좁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사전에 무언가가 그 대가 같은 것들이 치밀하게 조율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와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국제 관계가 조금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 좀 바뀌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지금 북한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끊어내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의 그 지금 상황은 거의 그 핵 늪에 빠진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그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핵 늪이라고 하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빠지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합니다. 할 때마다 뭐가 늘어납니까? 대북 제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핵 미사일 시험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개선하는데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단할 것인가? 그래 된다면은 미국으로부터 뭐 조력을 예를 들어서 뭐 작대기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낸다든가 이래야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과연 북한이 그런 형태로 뭐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비핵화 쪽으로 진정성 있는 뭔가 내놓든가 이래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뭘 해나가야 되느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 자체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정강해 나가는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좀 심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인권 문제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경제 제재에 여기서 머물렀지만 인권 제재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건 거의 세계화됩니다. 인권이라는 건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그 국가들이 쉽게 이것을 외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결국은 백인 정책이 소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파테이트 정책이라 해서 인종차별 정책 썼습니다. 그때 결국은 백인 정권이 두 손을 들고 이 정권을 사실 넘긴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 저 인권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권까지도 이게 가세하게 된다면은 사실 김정은 정권은 핵 늪에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사실 위험한 측면이 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북 간의 결정적인 대화, 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에 대한 비춰지는 호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뭐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동선을 보거나 일정을 보거나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뭐 선수단, 그다음에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예술단, 응원단 많이 보내면서 네. 분명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이방카 그 백악관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 때 온다고 하지만 개회식 때 펜스 부통령이 또 일행을 끌고 방문을 해서 그 북한의 선전장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 간의 접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나름의 머리를 잘 써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약에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미 있는 대화나 무슨 커다란 관계 진전을 약속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한 상반기 이후 한 6월, 7월 정도까지 북한과 미국이 국제적인 1.5트랙 대화나 아니면 다자 대화를 통해서 양쪽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대화들을 끊임없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니까 다시 미국은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왔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서로가 강경하게 하반기에는 세게 부딪혔었고 제재와 핵 미사일 실험으로 세게 부딪혔었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맞기는 했지만 양쪽 간의 감정의 이 늪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풀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인사 정도 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하려고 한다면 향후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향후에 대화 계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조우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 끝난다 하더라도 비공식 접촉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 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차두현 박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가능성이 남아 있죠. 근데 사실 뭐냐면은 이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한 관계에서 이번 1월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지금 평창 문제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미국 간에는 협상이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펜스 부통령 오기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과연 의사타진이 없었을까요? 이번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뭐 별로 동선 피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그 동경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도 부통령실에서 약간 여지를 그때는 열어놨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슨 신통한 답안이 왔었으면 그 이틀 전에 나왔던 그 펜스 아베 대화 내용이 그렇게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뭐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고개를 외롭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흔히 분명히 덕담을 주고받을 텐데 그런 건 없을 그건 거란 아니에요. 말씀이시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남북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신서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전달될 거냐 안 되냐인데 사실은 신서를 안 가져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남북한 관계에서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절반은 남북한 관계를 보고 있지만 반은 남북한 관계에서 웃으면서 저 멀리 보고 있는 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나의 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평창에 왔지만 그 악수하면서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먼저 어떤 그 제의를 내밀었는데
서울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중재할 수 있는 조종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카드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져왔다가도 그냥 접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친서를 내밀었다. 예.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예. 이 당분간 미국보다는 남북한 관계 축소해서 문제를 돌파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는 자꾸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의심을 이끌어내겠다. 한미 관계에 대한. 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예. 그 철저하게 관계를 남북한 관계 위주로 가져가면서 예. 그 한미 간의 어떤 공조의 틀을 좀 와해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예. 북한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계책은 되지 않는 게 예. 궁극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양보를 받아야 될 대상은 제재 해제도 그렇고 다 그렇고요. 예. 이건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지 않는 거에서 먼저 지금 아주 담대한 제안들. 제가 볼 예. 땐 네, 평양 방문 뭐 이런 그 제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북한한테 손해가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먼저 우리가 비핵화 관련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 이런 제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형식적인 조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투 트랙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결국 이번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모멘텀을 이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북한이 어떤 제의를 했다 그래서 비핵화 얘기 안 하려면 얘기하지 마라 이런 태도는 뭐 오히려 너무 경직된 거죠. 예. 그런데 약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예. 이건 제가 지나치게 편벽하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라든가 모든 내용이 예. 네. 평창 관련 동안은 좀 북한 자극하는 멘트는 하지 말자라는 일단 그런 공통적인 뭐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비핵화 이런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거를 정부 당국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예. 네. 한국 사회 내에서 계속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언론은 알려줘야 돼요. 또 하나는요. 예. 정부 부처 차원에서 누구도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 할 계획도 아니에요. 네. 평창에서 손님 맞이를 해나가는 예. 통일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부가 예. 비핵화 이런 얘기 할 계제도 아니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 자,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점잖게 치렀다 그러지만 은근히 보여줄 능력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핵 대국이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주무부처가 또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네. 국방부에서 어떤 차원이라도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해줘야 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인 다원주의를 통해서 예. 북한의 경직성을 돌파할 수 있고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우리가 하나의 마치 잘못된 전제가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냉각됐던 게 마치 우리가 자꾸 선의를 안 보여줘서 예.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서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 그동안 냉각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번 다 실험을 해봤잖아요. 선의 위주로만 나가도 네. 그동안 효과가 신통치 않았고 예. 단절 위주로만 나가면 또 위험해졌어요. 예. 두 개가 적당히 섞여야 돼요. 참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이렇습니다. 지금 뭐 차대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뭐 충분히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남북 관계 특수 관계다 그런 어떤 좀 더 넓은 그런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이벤트를 사실 놔두고 네. 이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의 축제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예. 아마 여기 초점을 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말도 물론 하고도 싶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상황을 예. 성공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은 그때는 또 거기에 맞추는 네.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좀 비핵화라든가 직접적으로 해서 이것과 또 괜히 컨트로버셜하게 예. 상당히 또 분위기를 좀 경직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걸 우리가 호스트를 하면 우리가 주인으로서 말이죠. 네. 이 행사를 벌여놓고 예,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되거나 이래 하는 건 또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은 당위론적인 거는 분명히 예. 이 그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예. 또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그 핵 있는 평화와 같은 나름대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참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보다 더 큰 예. 이미지라든가 우리의 힘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힘이 없어서 뭐 그게 뭐 그런 것을 거론 안 한다. 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어. 또 이거 거론해야 돼. 예. 너희들은 알고 있으면 우리 참고 있잖아. 예.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는 사실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너무 좁게 예. 생각하기보다는 요 특수한 상황은 일단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도 거기에서 100% 동의하고 정부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 사회적인 논의의 장에서 언론의 노출도나 예. 지금 여러 가지 보도면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네. 예. 여전히 지금 현재는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고 예. 좋죠. 응원단 다 그건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선수단, 예술단 다 좋고. 예. 그러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평창 이후에 만들어가야 될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평화는 예. 북한도 입장을 바꿔서 비핵으로 가는데 비핵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부 관료가 얘기를 안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예. 사회에서 여전히 하나의 당연한 얘기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야 자 북한이 지금 평창 이후에서 김여정 오고 한 거에서 마지막으로 쓰고자 하는 스토리가 뭐겠냐고요.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민족 공조다. 왜? 현재 평창에서의 이 분위기 자체를 못 이어가게 만드는 건 북한이 아니다. 네. 결국은 그건 미국이고 미국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들일 것이다. 그 논리가 어떻게까지 4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까지 이어질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각국적- 아까 그런 얘기를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까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이 분석하면서 평가를 하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게 바로 다원적인 우리의 사회를 지금 이제 차두현 박사가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 상황이라는 또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참고 그다음에 또 가급적 이것을 좀 피하면서 예. 뭔가 좀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전 자체를 네. 우리가 매끄럽게 일단 끝내고 예. 하자는 그런 정도지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네. 두 분 이견은 말씀 없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찾아온 정상급 인사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사전 리셉션에서는 다양한 외교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자리고 각국 정상들이 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제 좀 저희 논의가 더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비핵화란 단어는 제가 좀 뒤에 꺼낼 텐데 어떤 메시지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꺼내는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교수님? 예, 아까 정영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저 개회식을 앞두고 열리는 네. 리셉션장이 그 아주 많은 나라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다자외교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일단은 평창 올림픽에 오신 손님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인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치밀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니 예. 잘 즐겨달라라는 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으로 열리는 만큼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도 참가를 해줬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한다 이 정도 사의 표현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평창 올림픽 개회를 바로 앞두고 직전에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 자극하거나 아니면 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않다고 말씀.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 거의 키워드는 예. 평화, 예. 그다음에 화합, 예. 그다음에 이 올림픽 정신의 우애 이런 예. 것들이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오늘 리셉션에서 사실은
비핵화 얘기를 곧바로 꺼내는 게 올림픽 정신에 맞지도 않아요. 예. 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지금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미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이제 이 회담한 거라든가 아베 총리랑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던질 수가 있고 네. 나머지는 이 문제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전부 나서가지고 그 문제에서 비핵화 갑자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각 정부 주무부처 차원에서도 너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무심하게 툭툭 다시 말해서 평창에서 지나치게 비핵화를 강조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이랑 화합의 행위가 화합의 이 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될 말도 평소에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성공적인 개최,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세 분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모습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따로 만나서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오늘이라기보다는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내일 좀 같이 그 집단적으로 같이 할 가능성 그게 가장 크고 그런데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서 이것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또 김여정 소위 하고 또 따로 이 독대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어떤 특별하게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개적인 어떤 연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이래 얘기를 외교적으로 나눌 때 아마 가급적 그 정치 군사적인 내용은 좀 피하고 이제 그 차도현 박사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아마 평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쟁이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는 측면도 또 있고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좀 화합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매끄럽게 잘 화합적 차원에서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하는 측면이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평화 메시지겠죠. 어떤 메시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올지 오늘 리셉션 연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어떤 운전자석에 앉게 됐다. 이제 운전자석에 비로소 앉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창 올림픽에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특히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가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운전석에 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나 아니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다 종합해서 보고 나서 평가할 몫이고요. 지금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자석보다 여러 명이 밟는 레일바이크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태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한국이 열심히 이 레일바이크에 처음에 자리는 만들었지만 모두 같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밟도록 격려하고 고취하고 우리가 중재해 나가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긴 시간 동안 들어봤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현장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저희가 연결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